오늘 소개드릴 책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지음 미래의 창에서 나온 책입니다. 코스톨라니 씨는 헝가리 출신으로 18살 때부터 정권 투자를 시작해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며 주식시장의 우상이자 거목으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93세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럽 정권계는 이 책을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코스톨라니 씨는 경제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보통 개들이 그렇듯 주인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주인을 돌아본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달려가다가 자기가 주인보다 많이 달려온 것을 보곤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둘은 산책을 하면서 같은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주인이 1km를 걸을 때 이 개는 앞서가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약 4km를 걷게 된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이다. 이와 같은 예가 들어맞는다는 것은 대공황 후 미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보면 알게 된다. 경제는 지속해서 발전하지만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멈추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한다. 물론 그 사이 증권시장은 100번도 더 앞으로 뒤로 전진 혹은 후진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경제와 증권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간다. 그러나 때때로 그 사이사이에 이 둘은 서로가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한다. 증권심리학. 당신은 부와 내동파인가 소신파인가? 정시가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를 이해하는 것을 나는 시장의 기술적 이해라고 부른다. 나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시장 기술을 여러 증권 수학자들이 개발해온 차트나 모형 등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내게 있어 기술적 이해는 다음 한 가지 질문에 달려있다. 과연 증권의 대다수가 현재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크게 보아 나는 주식 투자자를 부와 내동파와 소신파 이 두 가지로 분류한다. 소신파는 말 그대로 투자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승자에 속하며 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은 결국 부와 내동파 덕분인 경우가 많다. 증권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이들은 부와 내동파에 속한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 정의로는 온전한 자기 돈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을 때 돈이 있는 것이다. 나 역시도 증권 투자를 위해 때때로 빚을 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게 끝났다. 특히 1950년대에 체험한 경험은 매우 쓰라린 것이었다. 당시 뉴욕 증시는 상승 국면을 타고 있었다. 나는 전기와 컴퓨터 부분을 유망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관련 기업의 주식을 샀다. 그때 나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나의 한계를 넘어 신용으로 추가 매수를 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였는데 그는 전쟁 영웅이기만 했지 그 이외에는 별로 뛰어난 바가 없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 그는 대단한 위세를 누렸으며 그래서 그런지 독일의 여배우와의 애정 행각도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1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아이젠하워가 재선될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1955년 아이젠하워에게 심장마비가 왔다. 다음 월가의 주가는 10에서 20%까지 떨어지는 폭락을 보였다. 아이젠하워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지 알 수 없었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불확실했다. 나는 전거금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했다. 물론 손해를 보고 말이다. 나같이 신용으로 주식을 샀던 많은 동료들이 주식을 팔아야 했고
그리하여 폭락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아이젠하워가 건강을 회복하자 정시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곧 옛날의 시세를 회복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은 시세가 10배나 올랐으나 내게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였다. 몇 해뒤 나는 유사한 경험을 또 한 번 겪었다. 1962년 2월이었는데 나는 당시 파리의 정시에서 거래하고 있었다. 이번에 빚은 없었다. 단돈 1프랑까지도 모두 내 돈으로 산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알제리는 당시에 전쟁 중이었는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알제리를 해방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프랑스 내의 반대 여론에 밀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었다.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4명의 프랑스 장군들이 드골에 반대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드골이 알제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막고자 했다. 국가위기 사태였다. 그날 저녁 파리 시내는 매우 어수선했고 공수부대가 파리를 점령할 거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나는 다음날 객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왜 내가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단 말인가. 대신 나는 평소에 즐겨가곤 했던 당시 영화인과 방송인, 언론인의 모임 장소인 세로이 레스토랑으로 갔다. 나는 증시를 까맣게 잊은 채 메뉴판만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식당에 온 정권거래소의 한 동료가 사태를 알려주었다. 피바다란다. 그리고 정시는 폭락했다는 것이다. 그래? 하곤 나는 별일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점심을 즐겼다. 나는 드골의 승리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또 나는 빚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그날 저녁 드골은 TV에 출연하여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순간 프랑스는 단호히 그를 따랐다. 4명의 장군은 항복했고 주식시장은 이미 손실의 반을 회복했다. 다음 날 피바다는 이미 잊힌 단어가 되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든 외환이든 또는 부동산이든 모든 사이클은 동일한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상승운동 및 하강운동은 인간 심리, 즉 놀라서 당황하거나 혹은 신이 나서 들떠있는 심리 상태의 반영이다. 붐이나 주가 폭락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쌍이어서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의 존재는 생각할 수도 없다. 번성기의 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터뜨리는 바늘이 나타난다. 그것은 영원불변의 법칙이다. 붐 없이 폭락 없고 또한 폭락 없이는 붐도 없다. 400여 년에 이르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바로 붐과 폭락의 반복 그 자체이다. 빼따꼼뿔리 현상. 정권거래소의 초보자들에게는 뉴스나 사건에 대한 주식 시세의 반응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권거래소는 종종 술주정뱅이처럼 반응한다. 좋은 소식에 울기도 하고 나쁜 소식에 웃기도 한다. 나는 이런 현상을 빼따꼼뿔리라고 부른다. 정권시장의 논리는 일상생활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투자는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투자라는 말 자체에 이미 그 뜻이 들어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확고한 사실이 되고 그 사실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즉 정권거래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반영한다. 어떤 기업에서 1, 4분기에 수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면 주가는 서서히 올라간다. 사람들이 수익이 늘어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주가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사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업의 1, 4분기 수익이 공시되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높다면 주가는 바로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예견했던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이제 빼따꼼벌리가 된 것이다. 모두가 공시 이전에 주식을 샀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톨라니 씨는 수많은 말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묻는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수면제와 우량주를 동시에 사서 사이사이에 울리는 천둥번개를 의식하지 말고 몇 해 동안 푹 자라. 이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기쁘고 경이로운 순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투자에는 소신과 주관도 있어야 하지만 인내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